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일 3.1절인데요. 제가 가족들과 더불어서 광양 매천 황현 선생 생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매천 황현 선생, 조선의 마지막 남은 선비라고 이렇게 알려진 분이시죠. 매천야록으로 유명한 황현 선생 생가를 오늘 처음 찾았는데, 오늘 그 문화해설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우리 문화해설사님과 더불어서 좀 우리 애청자들한테 이 매천 황현 선생의 이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을 우리 방송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잠깐이나마 좀 그런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응낙을 해주셔서 오늘 좀 같이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님 성함이 박영숙 해설사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화해설사님으로 지금 여기서 일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 되셨다고요? 네, 한 10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황현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매천 황현 선생님은요,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하시는데요. 시인이자 문장가이고 역사가이시죠. 조선 1855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예. 예, 장수항시로서, 남원에서 대대로 거주를 하시다가, 예, 할아버지 때 와서, 꼭 강양에 터를 잡고 사신 분이시고요. 예. 우리 매천 선생님의, 선대에는, 15대 조에 가면은 항의정승이 계시고요. 아, 황희정승 네. 후손이시네요. 네. 예. 그 다음에 10대 조에 가면, 황이라고 진주선 전투에서 임진왜란 때 수고하신 분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8대조에 가면 그 남원에서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키신 황진이라는 장군이 계십니다. 예. 그래 선대들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 후에 그 가거급제를 내지 못하고 양반 가로 계시다가 몰락 양반으로 계시다가 할아버지 때 오셔가지고 강양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매천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예. 우리 매천 선생님이 순청 강양 이쪽에서는 항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시에 글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글재주가 아주 탁월하신, 그래서 이제 그 과거를 봤는데 1등을 했었다면서요? 네. 예. 우리 매천 선생님이 29세 때 예.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거 시험에 1등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시험관이 한장석이라는 시험관이 있었는데 예. 그 시대 조선시대 때 과거급제자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그 시험지 위에 사조단자라고 해서 사조를 예. 고조부, 중조부, 조부, 애조부까지를 쓰는 난이 있는데요. 이 시험관이 보니까 배설하는 선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매천 선생님 시험지를 2등으로 내렸다가 면접에서는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이거 참. 네. 요즘에는 그 면접 볼 때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선대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예. 보고 그러니까 실력으로 뽑지 않고 그 좀 네. 부패했던 거죠. 조선 말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벼슬 자리에 오르지는 못하셨고,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는데 전념하셨다고요? 네. 시골에 직거를 하시면서 후학 양성을 하시죠. 예. 그리고 많은 글들을 남기시고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매천 야록이나 오화기문이나 동비기락 같은 책을 통해서 많은 그 역사서를 남기시게 되는데요. 매천 야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종
실록이나 순종실록이 1인들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기록되다 보니까 잘못 씌어지고 탈락된 부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매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편년체식으로 예.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시대에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대상들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역사를, 근대사를 공부하는 사학자들이나 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 매천 선생님의 매천야락을 참고하지 않고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55년에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한국 자료 총서 제1집으로 발간한 게 매천야력이기도 하고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나라가 조선 말기에 나라가 일제의 병탄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어떤 상황들 네. 이것을 지금 다 기록을 해놨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소위 지식인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매천 선생님께서는 이런 어떤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고, 네. 그리고 후진 양성을 하고 시도 쓰시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 참여, 역사 참여, 네. 예,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남다르셨다고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역사 기록서를 다 잘 쓰고 계시다가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한일 병합을 당한 날에 있어서 예.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비를 키워온 지가 500년인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일이 없다. 나 시골 나 선비 한 사람이 죽음 자기를 함으로써 큰 일이야 있겠냐만 그렇지만 나는 선비로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키워온 나의 선비의 도를 다하고자 인을 이루고자 자결을 한다 하시면서 절맹수 사수하고 유자제서를 남기고 순국을 하시게 되죠. 마지막 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유서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좀 우리 선생님이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절맹수 사수 중에서도 3년에 보면 예. 조수 애명 해악빈 근하세계 이침륜 추등원건 해총고 난작인간 식자인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 온 세상이 다 망해버렸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일 해고하니 인간 세상사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구만 하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식인 노릇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네, 난작인간 식자인. 예, 배운 사람 노릇을 하려면 뭔가 네. 좀 그래도 이 어떤 시대적인 아픔이랄지 이런 것들에 응답을 해야 될 텐데 네. 예, 그런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나라가 만국을 했을 때 이렇게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나라 문화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망명하는 것이 하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키려서 의병 활동을 하는 것이 그 2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것이 그 대장부의 3가지 덕목인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 의병을 일으킬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망명을 시도를 했지만, 여건상 친구 김태경을 따라 망명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은 오로지 인을 이루기 위해서, 충 때문이 아니고 인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국을 한다 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신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조선의 고결한 어떤 선비의 모습으로 네. 예, 나라를 잃은 그 울분을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렇게 순국을 하셨네요. 네. 오늘 정말 요즘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 탄핵 음. 지금 사태까지 지금 왔어요. 네.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 그 매천 선생 생가를 찾는 시민들이 꽤 많다면서요. 예, 좀 여기 근무하면서 저도 참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 아니면, 어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참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하얀 파파머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셔가지고, 예. 그때, 지금 상황이나 그 시대 우리 매천 선생님이 1인들에 의해서 한일병합을 당했을 그 시대 상황이나 참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개 개인이 이렇게 순국을 할 수 있었느냐. 예. 참 안타깝고 숭고하다고 하시면서 그 눈물 글썽이는 것을 보면, 저도 좀 많이 느끼고 또 이곳에 근무하면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방금 전에도 네. 한 가족이 이렇게 아이들, 꼬맹이들, 이렇게 태극기 들려가지고 손에 3.1절 맞이해서 이렇게 또 여기를 또 찾았다는 게 참 의미 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또 태극기를 아이들 손에 들리고 또 찾아오는 가족도 있어서 저도 오늘 3.1절에 우리 매천 선생님의 후손들도 구례 장날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서 예. 그 3.1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고 해서 또 일제에 의해서 그 고문도 당하고 또 그때 행무소, 경찰서 들락거리고 그 후손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그 아까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독립운동가의 우리 자손들이 선친들의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잘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해봅니다. 아, 예. 네. 매천 선생과 후손들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랬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지역, 저도 이제 여수 삽니다만은 가까운 여수에 살면서도 매천 선생 생가가 이렇게 있고 매천 선생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인터뷰를 짤막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는데 네. 혹시 오늘 너무 짤막한 인터뷰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예, 우리, 매천 선생님이 남기신 매천야력이 한글판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왜 매천야력이, 사로 청소로서 그 귀중한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찾아오시면 강양시 봉강면 서석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생가가 있고,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강양시에서 우리 스님이 돌아가신 그 100주년 기념 행사로 역사 유적 공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공원도 네. 있고. 네. 예, 한번 그리고 이제 찾아오셨으면 항상 이렇게 좋겠습니다. 해설사님이 여기 계시는 거죠? 상주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면은 네.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네,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이야기들을,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 시대에 다시금 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매천 선생님 같은 분이 살아 계셨었다라고 하는 거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생각하는 좋은 좀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